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니 제가 아니라 다른 중개인한테도 안녕하세요, 빌딩셀러리입니다. 오늘 또 김대리님께서 재밌는 걸 준비해 오셨다고. 저번에 저희가 상반기 거래사에 대해서 조회수도 괜찮게 나오고 모르던 걸 좀 알게 됐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3분기 거래 내역 중에서 조금 소개할 만한 거를 준비해 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서 이제 강남구에서 거래된 그 사례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분기 때는 조금 저조했고 2분기 때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3분기 때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그럼 바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위워크가 들어와 있는 건물이고요. 1층을 제외한 상부층을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면적은 215평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올해 9월 달에 950억에 매각이 된 건물입니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됐는데 연면적당 가격이 3,400만 원이면은 테헤란도 이면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금액에 거래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년도 6월 달에 780억에 한번 거래가 됐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달에 950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금액이 높게 거래가 됐네요. 이게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거래가 가능했던 건물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요새 테헤란로 이면이라고 하더라도 3,500에서 4,000 정도에 거래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거래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연 수익률이 무려 임대료가 한 달에 2억 5천만 원씩 3.64%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사실 강남에서 3% 이상 건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정도 건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역삼역 3번 출구 바로 뒤편에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강남 파이낸센터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인데 이면도로인데 950억이면 상당히 크네요.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굉장히 용적률도 많이 찾아지는 건물이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입하신 분도 수익률이 나오긴 하지만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이면도로에 상권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면도로에 투자했다는 자체가 아마 수익률이 나오니까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선정릉역 초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121평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올해 8월 달에 250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금액은 300억 이상에 나왔었는데 280억을 깎였다가 260억 갔다 250억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 손님한테 많이 브리핑했던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손님분들한테 280억에 보낸 분도 계세요. 보통 괜찮은 건물들이 나오면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제 손님분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됐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저한테 아니 제가 아니라 다른 중개인한테도 주셔야지 그에 대한 금액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그냥 아무런 대꾸 없다가 갑자기 이 금액이 계속되면 아 이 금액에서 살려 그랬는데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셔야.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매도하신 분께서 취득하신 날짜가 11년도 11월이에요. 그때 이제 95억 평당 7,800만 원에 매입을 하시고 10년 이상 쭉 4억 용도로 사용을 하시다가 올해 8월 달에 매각을 하게 된 건물인데 여기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선정릉역 초역세권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코너 자리. 여기에 약간 오르막에 돼 있어서 상권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약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이거 환승 역세권이면 상권이 와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9호선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임 분당선이 환승 역세권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상권 형성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사업 용도라든지 임대 수익 용도로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 이 정도 금액대에 나오는 건물들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매입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가 썩 좋진 않지만 250억에 사신 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대로변 코너변에 있고 역에서 100m 이내에 떨어진 건물이니까 제가 볼 때는 200억에서 300억
300억 사이 건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용적률도 이득을 본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용도라든지 사용을 한다면 정말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은 진짜 거래되기 전에도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되고 나서도 야 진짜 정말 잘 사셨다. 이거 파신 분이 원래 돈이 부족해서 파신 게 아니라 이 매도자분이 건물을 다른 데 매입을 해서 팔게 된 건물이었잖아요. 이사 가시면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된 건물.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 56평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건물이고 현재 지금 이 연 수익률이 3% 이상이 나오는 가로수길에서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건물이고 매매가는 122억에 올해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평당 가격이 건물가 빼고도 한 2억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길이 상권이 죽었다, 공실이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는 평당 2억에 팔리면 솔직히 가로수길 3억, 3억 5천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가로수길 이면도로가 2억이면은 싸게 팔린 건 아닌데 그나마 수익률이 나오니까 이 금액에 팔린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12년도 10월 달에 취득을 해서 4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하셨다가 이제 10년 뒤 올해 7월에 122억에 매각을 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시고 나서 1년 정도 시간 동안 신축을 하셔서 13년도 11월에 신축 공사가 완료된 건물이고 공사 비용이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건물입니다. 위치를 보여드리자면 가로수길 바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보통 이쪽은 나로수길이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이 가로수길 바로 뒤쪽으로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가 상권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정말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도 아니지만 평당 2억이면은 매각을 너무 잘했다고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아, 예. 그리고 네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토지 면적 73평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 올해 9월 달에 97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상권도 나쁘지 않고 앞에 도로도 넓고 그래서 1억 3천이면은 뭐 잘 사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명도를 하고 나서 신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보시는 분들이 매입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자분이 명도를 해주시고 매수자가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그런 건물인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강남구청역이랑 학동역 사이에 위치한 그래서 강남구청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학동로 이면의 코너 자리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1억 3천이면 잘 사셨네요. 이런 건물 진짜 돈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건물인데 마지막으로 삼성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토지 면적 122평이고 전체 매매가는 88억에 평당으로 했을 때 무려 7,100만 원에 거래된 건물인데 상무님께서 좀 잘 아시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제 손님분한테 이 건물을 브리핑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돈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무조건 사셔도 손해 안 보실 겁니다 라고 했던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큰 단점이 명도는 현재 다 돼 있는 상태고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입하신 분은 현금만 있으면 된 말로 주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제 손님분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매입을 못했던 건물이었거든요. 이 건물이 작년에는 135억의 거래가 한 번 일어났다가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합의로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금액이 계속 조금씩 떨어지다가 작년에 10월 21일 날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일이거든요. 그 뭐냐면은 내가 계약할 때 용도가 주택이고 잔금일 때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시설이나 부모시설 바뀌면 매수자는 잔금 시점 기준, 매도자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갖고 특약을 적어 놓으면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작년 10월 21일 날 그거를 한 날짜로 기준으로 해라라고 답변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았으면 진짜 135억에 팔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시세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평당 1억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그냥 돈만 있으면 와 2, 30억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그리고 이 건물 바로 맞은편이 배우 이재훈 씨가 평당 9천만 원에 매입했던 건물인데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것만 매입해서 만약에 신축을 하시거나 뭐 리모델링보다 제가 볼 때는 신축이 가장 좋은데 신축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2, 30억은 진짜 이익 보지 않았을까. 처음에 135억에서 120억, 110억, 100억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이제 손님분한테 정말 좋다라고 브리핑 했을 때는 한 97억, 96억 정도 됐었어요. 평당 한 8,600 정도 됐던 금액이었는데 이 금액도 와 정말 좋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던 금액이었어요. 근데 매도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금액이 더 떨어진 거죠. 만약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금액이 더 떨어진 거를 중계를 했을 텐데 96억에서 95억 됐다, 뭐 94억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중간 정도 오니까 이제 매수하시는 분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안타깝게 놓친 그런 건물이긴 합니다. 이게 88억이면 제가 봤을 땐 달러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신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 30억의 차익은 바로 볼 수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 건물을 만약 현금 있으신 분이 바로 매입을 한 다음에 용도 변경 가능한 건물로 만들어서 근생이나 업무시설
만들어서 100억이 내놔도 무조건 팔릴 건물이어서 맞습니다. 그냥 뭐 짧게 먹고 짧게 하더라도 시동수 다 내더라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서 와 100억이 아니라 110억에도 충분히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만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위층이 이제 강남구청역에서 선정릉역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이렇게 필지가 길게 있는 건물입니다. 배우 이재훈 씨가 매입한 건물이 10-5번지 여기 지금 현재 철거 다 돼 있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근처가 다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재훈 씨도 어차피 건물 지으려고 매입을 한 거고 이 19번지도 그렇고 17번지도 그렇고 건물에 현재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으면은 앞에 도로가 현재는 되게 좁은데 넓어져요. 이거 매입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내에 제일 좋았던 구지가 아닌가. 제가 진짜 돈 있으면 무조건 저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금액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친한 분들한테 보내긴 했는데 만약에 저하고 인연이 닿으신 분 계시면 정말 좋은 건물 나왔을 때는 바로 이제 브리핑을 하죠. 근데 시중에 뭐 있을까 없을까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친한 부동산이나 친한 중개인을 만들어 놓으시면 정말 좋은 괜찮은 건물. 그러니까 중개인들도 보다 보면 아 내가 사고 싶다는 건물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건물 나올 때마다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는 와 진짜 산 사람은 천운이다. 이 금액이 진짜 될 수가 없는데 하신 분도 이제 급하니까 다운 돼서 이제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신 분이 너무 부러워지는.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개하려고 했던 건물도 몇 개 보이고 아쉽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물은 여기까지. 이번에 3분기 결산을 해주셨는데 4분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알겠습니다. 결산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빌딩 셀러였습니다.